안녕하십니까, 김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국 전통 연희의 강의를 총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총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한국의 정서를 표현하거나 한국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맛과 멋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이것이 한국 전통 연희와 어떻게 만나는지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글과 한자, 그리고 멋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글과 한자로 보여드리면 이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맛이라고 하는 한글과 멋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닮아 있죠. 뭔가 네모난 거 옆에 있는 게 조금 모양이 다를 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한자는 생긴 건 굉장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한글로 읽잖아요. 똑같은 발음이 나옵니다. 맛도 한자로 미라고 읽고요. 멋도 한자로 미라고 읽습니다. 둘은 굉장히 상통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맛은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것만 맛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테이스트에 해당하는 것만 맛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감상적인 관념까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멋은 자, 아름다운 거, 뷰티풀 이런 것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보기에 꼭 좋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멋이라고 한다. 보기에 아주 좋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멋있다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곱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미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했지만 굉장히 넓은 범주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멋과 맛은 서로 만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발음에서부터 어떤 것을 이제 글자의 모양새부터 닮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둘은 생활 민속이나 민중 예술을 통해서 만납니다. 특히 서민들의, 백성들, 일반 대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멋있는 집이다. 멋있는 풍경이다. 이렇게 멋을 집어넣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야, 멋있게 춤을 잘 춘다. 또는 이런 말을 다르게 똑같이 맛깔나게 잘 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말과 멋이라고 하는 말을 예술적인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을 가리킬 때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 대상한테 뭐라고 표현할지 미적인 표현 방법으로 동일하게 공용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하나를 보실게요. 영상은 뭐냐면요. 고성오광대의 문둥춤 과장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부터 후반부까지 조금씩 이어지는데요. 문둥이라고 하는 인물은 몸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삶의 힘든 부분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인물이지만 이 경험하고 있는 인물은 힘든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삶을 몸 안에 있는 신명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춤을 통해서 표현해 줍니다. 특히 문둥춤은 사람들이 그 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야, 맛깔나는 탈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춤의 한 대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셨는데요. 굉장히 초반부에 힘들고 어렵게 서 있는 문둥이의 모습에서부터 후반부에 자신의 모든 걸 풀어내서 신명으로 이어가는 어떤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떤 한 장면을 우리는 맛있게 춘다, 또 멋있게 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멋과 맛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일상적으로는 쓰지만 사실은 정리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정리한 것 중에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희승이라고 하는 분이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멋이란 뭐냐? 멋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한테 쾌감을 준다. 근데 쾌감을 주는데 우리가 쾌감을 주는 이상의 쾌감, 평소에 맞는 쾌감보다 훨씬 그
그 수준을 뛰어넘는 쾌감을 주는 게 바로 멋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쾌감 이하의 담백한 것도 준다. 담백한 건 좀 순수한 거, 뭐 퓨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나한테 느끼게 해주는 것 또한 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멋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승은 표현으로서의 멋으로 사실은 멋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숙해져야 돼요. 굉장히 서툴러서는 안 됩니다. 뭔가 표현을, 앞에서 문둥춤 보셨지만 문둥춤을 어설프게 춰서는 멋있게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숙한 측면이 있어야 되고 내가 밖으로 표현할 때 원래 그대로 것보다 조금 더 그것을 왜곡하면서 그 모양이 더 잘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외형성이 있다. 또는 완롱성이라고 해서 그 안에 표현할 때 그대로가 아니라 그걸 내가 조금 더 재밌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멋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줄타기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줄타기 영상 안에 보시면 좀 예전 영상이긴 하지만 보시면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어떻게 줄꾼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지 보시게 됩니다. 이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완숙성이 없으면 이뤄낼 수 없는 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죠. Walking with soft steps on a rope 3 meters above the ground is Kwon Won-tae, one of the best rope walkers in Korea. 앞으로 가다가도 아차하면 엎어져서 묵사발이 될 판일세. 당연하지. 그런데 이 얼음산이 요 뒤통수에 눈이 달렸는지 이번에는 뒤로 한번 가보는 것이렸다. 얼씨구다. 덩쿵 얼씨구. Korean rope walking is noted for the accompaniment of music and jokes. 위에 올라가서 관객과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놀다 보면 그런 잡생각들이 하나도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그런 생각 없는 거예요. 자, 멋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데 세 번째 이승이 정리한 것은 뭐냐? 자, 멋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비실용성이다. 우리한테는 사실은 뭐 옷이 우리가 입을 때는 그냥 뭐 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 거나 외부로부터 날 보호해주면 되거나 사실 이게 기능이죠. 그런데 우린 거기에다가 색을 넣거나 디자인을 넣거나 이렇게 하죠. 사실은 그거는 비실용적이죠. 실용이랑은 멀지만 그 안에서 나한테 스스로를 좀 더 기쁘게 해주는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한편에는 중절성, 좀 더 너무 지나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있다. 너무 튀는 거, 이런 것과 좀 다르다는 거죠. 일정한 정도의 수준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범주에 포함된 거, 이거를 이제 멋이나 맛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그 안에 낙천적인, 너무 뭐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가지는 않고 사람들에게 좀 더 밝은 이미지를 주는 낙천적인 특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요. 바로 이러한 멋의 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느끼시기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충남 논산에 계신 분들인데요. 실제로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농악을 전공으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는 사진상에서는 약간 공연을 위해서 복색을 좀 옛날식으로 갖추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화려한 음악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원래 하시는 농악의 가락도 굉장히 소박한 음악이고요. 굉장히 소탈하신 분들입니다. 평소에 이분들이 농악을 하실 때는 그냥 이런 복색하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입던 바지, 그냥 뭐 이게 위에 상의, 우리가 현대에서 입는 양복을 입고 그냥 꽹과리를 치시고 장구를 치시고 징을 치고 북을 치십니다. 재미있는 자리로 풀어내는데요. 굉장히 즐거운 자리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 굉장히 멋있게 음악하신다. 그냥 음악적인 측면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겉은 화려하지 않는데요. 음악이 굉장히 단순한데 그 음악이 주는 멋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경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멋을 얘기할 때요, 한국에서는 이거 되게 멋있는데? 라고 하는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임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추임새는 뭐냐면요, 어떤 장면을 만나거나 어떤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춤을 잘 춘다, 노래를 잘한다, 놀이를 잘한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좋다, 잘한다, 지화자, 얼씨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바로 추임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멋있는 걸 내 안에서 나 혼자만 느끼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내가 멋있게 느꼈다고 하는 걸 같이 공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추임새는 내 안에 있는 신명이 만났을 때 감동을 바로 밖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보고요. 이게 예술적인 감성을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멋이 실제로는 맛과 많이 상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은 맛은 우리가 입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입을 느끼는 거는 사실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의 맛과 멋이 담아 있는 것을 통해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여러 가지 실제로 표현적인 부분이라든가 감성적으로 느낀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즉각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맛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국 문화를 즐기기 위해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한국 멋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국 맛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중에 한국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 곳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한국 고유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의 맛의 중요한 뿌리는 바로 이 발효 음식. 자, 이걸 우리는 이제 삭힌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뭔가 시간과 공을 들인 거. 자, 뭔가 날 것 그 자체로 먹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들여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과 좀 다른 속성으로 만든 거. 또는 낯선 건데 그 낯선 것들을 원래 우리한테 친근했었던 재료들과 섞어서 친근하게 만드는 방식이 한국 음식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이게 멋과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발효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삭힌 음식이에요. 삭힌다는 거는 뭘 하면 자, 기본 재료 어떤 이렇게 야채면 야채 아니면 생선이면 생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어쩌면 물과 소금하고 만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재료들과 만나서 뭐 하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간과 만납니다. 시간을 들여서 이 재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장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거 또는 김치입니다. 여러분들 김치 드셔보셨을 텐데요. 혹시라도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김치 역시 시간을 들여서 발효한 음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맛을 냅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장아찌라고 하는데요. 장아찌 역시 여러 재료들을 시간을 들여서 삭히고 나면 특별한 맛을 냅니다. 또한 젓갈류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밑반찬류에 속하는 것들이고 또는 음식을 만들 때 기본 재료에 속하는 건데요. 시간을 들여서 발효함으로써 원재료의 독성을 없앱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질의 음식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새로운 식재료로 탈바꿔주는 굉장히 중요해. 저는 이게 연희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자, 두 장은 한 장은 장 문화를 대표하는 장독대 사진 중에 좀 일부를 확대한 거고요. 하나는 장아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것들이 삭힌 음식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면서요. 또 우리 전통 연희의 속성을 얘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맛을 내는데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맛 삭히는 것과 또 다르게 낯선 재료를 친근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고추, 서양에도 고추가 있고, 남미에도 고추가 있고, 동남아에도 고추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고추가 옛날부터 있었다 하는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흔적이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조선시대 중후반기에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은 음식 재료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누가 갖고 왔냐? 일본 사람들이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국 사람들은 고추를 먹는데 일본 사람들은 고추를 거의 안 먹어요. 일본 사람들이 갖고 온 고추를 우리는 식재료로 만들어서 그걸 활용해서 김치를 만들거나 고추장을 만들거나 생으로 먹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 현대 한국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맛 중에 하나가 매운맛이 되는데 근간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한국에서 되게 특별한 낯선 재료로 친근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비는 겁니다. 성질이 다른 재료들, 나물 또는 이렇게 고기, 밥 이런 것들을 만나서 한 군데서 비비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삼겹살, 상추쌈 드셔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서로 다른 재료들 또 하나의 야채, 상추라고 하는 거 안에 또는 배추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맛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낯선 재료들을 새롭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게 한국의 맛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맛을 내는 데는 또는 멋을 내는 데는 사실은 법칙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어떤 정해진 법칙은 있지만 이 법칙을 누가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흥성을 발휘해서 나 여기다가 김치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런 재료를 더 넣어볼래. 말리지 않아요. 여기다가 나는 조금 더 단맛을 넣고 싶어. 아니면 여기는 나는 배추 이외에 다른 야채를 더 집어넣을래. 이렇게 해도 누구 말리지 않습니다.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때요. 꼭 떡과 고추장과 무슨 이런 것만 있어야 되죠. 여기다가 나 새로운 걸 더 집어넣어 볼 거야. 이렇게 해도 누구도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각자 취향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이건 개인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멋과 맛을 내는 게 우리 전통 연희도 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여러 연희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농악이든지 탈춤이든지 굿이든지 아니면 집단 전문 예인 집단의 연희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하나의 양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어떤 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지역별로 다르게 전승한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건 맛과 멋을 내는 우리의 속성과 거의 같은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진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들어온 고추와 그게 김치나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사진이고 비빔밥 사진입니다. 비빔밥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다양한 층위들이 있고요. 그 층위들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어떤 것들은 사실은 민족 구성원들한테 집단적인 부분으로 전승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전통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안에는 풍속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민간들에서 이루어지는 풍속이나 예술을 우리는 맛이나 멋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것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정한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것을 표현되는 거 우리는 흥이나 신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문화는 굉장히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과 예술이 집단과 만나서 개인이 아닌 집단과 만나서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는 신명풀이라고 하고 그것이 큰 흐름으로 만들어져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을 때 그걸 신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들은 사실은 고차원적인 예술들도 있겠지만 생활 민속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민간의 기호가 어떤 흥과 신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우리 연희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흥과 신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럿이 한꺼번에 넓은 공간에서 같이 대박놀이로 진행을 하고 신명풀이와 신바람으로 일으키면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국 연희의 미학적 특질을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통 연희는
고요함보다는 변화를 추구한다. 변화무쌍, 뭐 천변만화 이런 한자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뭐 떡볶이를 만들 때도 김치를 만들 때도 옷을 만들어 입을 때도 조각보를 만들 때도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움직이는 원리를 긴장과 이완이라고 해요. 자, 뭔가를 굉장히 막 이렇게 긴장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같이 함으로써 풀어내는 원리로 이야기가 한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자, 연희를 할 때는, 자, 이런 긴장과 이완을 할 때 뭔가 굉장히 긴밀한 작용을 하는데 누구와 누가? 이 놀이를 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냥 서로 긴장 관계로 너는 거기서 놀아. 난 여기서 구경할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과 놀이를 하는 사람이 구분하지 않고 서로 경계를 허물면서 일정한 놀이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경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또는 구경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 연희가 끊임없이 여태까지 끊기지 않고 변화를 거쳐오고 생성이나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본적인 그 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 수업은 총 8강으로 이루어졌었죠. 오늘 수업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랑 같이 맛과 멋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한국 전통 연희에 대한 강의의 마무리입니다. 뭐 맛과 멋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 전통 연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앞에서 같이 참여하셨던 교수 4분이랑 진행을 했고요. 각각 맡은 전공 분야가 다르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각자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탈춤도 있었고 농악도 있었고 사물놀이, 전문 예인 집단 연희, 무속 등등까지 포함을 했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또는 여기에 있는 연희들을 우리는 이론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도 했었고 때로는 시기적인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기울였고요.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수업을, 죄송합니다. 전체적은 뺄게요. 자, 전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